반갑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허운 교수님 작품입니다. 동양 철학 유학편입니다. 오늘의 유학자는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이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황의 프로필을 먼저 보면 1501년에 태어나셔서 1570년에 살았던 유학자십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이고 문신이다. 성리학은 우주 만물을 이와 기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황은 이를 기보다 위에 두었습니다. 도덕적 마음에는 이가, 실정이라는 현실적인 마음에는 기가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그의 학설은 임진왜란 후 일본에 전해져 그곳 유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성리학의 요체를 10가지 그림으로 설명한 성학 10도를 저술했습니다. 그의 저서와 서신들은 태계선생 문집에 들어 있습니다. 성리학은 우주의 만물을 이와 기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태계 이황은 이를 기보다 위에 두었다. 도덕적인 마음의 이가, 실정이라는 현실적인 마음의 기가 지배한다고 봤습니다. 태계 이황의 프로필이었고 그 다음에 율곡 이이의 프로필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 이이는 조선 중기 유학자이며 정치가입니다. 1536년에 태어나서 1584년까지 살으셨습니다. 이황이 이와 기가 섞일 수 없다는 명제에 치중한 반면 율곡 이이는 이와 기가 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리학의 요점을 모한 성학지묘를 저술했습니다. 태계 이황이 성학 10요를 저술하였고 율곡 이이는 성학지묘를 저술했다. 그의 저서와 서신들은 율곡 전서에 들어 있습니다. 율곡 이이는 태계 이황이 이와 기가 섞일 수 없다는 명제에 치중한 반면 이이는 이와 기가 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곡 이이와 태계 이황 선생 유학자들의 양력을 알아봤습니다. 우주의 이기론이 인간의 심성론으로 이황과 이의 대립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의 이기론이 인간의 심성론으로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이 조선의 정신을 세운 두 거봉이다. 조선의 정신을 세운 두 거봉 1000원짜리 종이 돈에 나올 정도로 태계 이황 1501년에서 1570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학자다. 동방의 주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는 그의 이름을 딴 태계로도 있습니다. 태계라는 호는 복잡한 세상에서 물러나 시냇물에서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태계. 복잡한 세상에서 물러나 시냇물에 머무른다. 이황이 살던 고향 마을에 토끼 냇물이 있는데 이황은 이를 태계로 고치고 자신의 호로 삼습니다. 호처럼 이황은 틈만 나면 버스를 버리고 고향에 묻혀 지내려고 하는데 이는 당시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4대 사화, 무오, 갑자, 기묘, 을사 모두 이황이 살던 조선 중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4대 사화, 무오 사화, 갑자 사화, 기묘 사화, 을사 사화. 무오 사화는 태어나기 3년 전에, 갑자 사화는 4살 때, 기묘 사화는 19살 때, 그리고 을사 사화는 45살 때 일어납니다. 마지막 을사 사화 때는 태계의 형이 곤장을 맞고 기양을 가는 도중에 죽고 태계도 관직에서 쫓겨납니다. 끊임없이 관직에서 물러나 초해에 묻히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화는 살인파와 훈구파의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한 결과입니다. 훈구파가 집권 세력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급급한다면 살인파는 의리와 도덕을 중시하며 그릇된 권력에 대항하는 정직하고
의로운 선비이기를 지향합니다. 이왕은 살인파의 맥을 잇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목숨을 초계처럼 버린 살인파들의 삶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철학 사상은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율곡이. 율곡이는 1537년에서 1584년 소문난 신동이며 9번이나 과거의 장옥으로 급제해서 구도장원공이라고 불립니다. 탁월한 유학자이면서 불교나 도교에도 죄가 깊습니다. 또한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분야에서 전반적인 개혁을 도모합니다. 이를 사회경향론, 묵은 제도를 개혁해 새롭게 함이라고 합니다. 뒤에 실학 사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 성리학의 역사적 흐름은 100년 주기로 변화를 겪습니다. 13세기에는 성리학의 도입과 수용, 13세기에 성리학이 도입되고 수용되었다. 14세기에는 관학화, 국가 공인화되고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14세기에는 관학화, 국가에서 공인하고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15세기에는 도학적,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발전기이다. 16세기는 이른바 사단 칠정론 논쟁기이고 17세기는 예학의 시대였고 18세기에는 호락 논쟁, 인간과 사물이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 바라지 않은 마음의 본체가 선한가,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같은가를 둘러싼 논쟁기였다. 19세기는 위정척사, 성리학 외의 종교, 천주교 사상을 사학으로 몰아 배격하는 운동의 시기입니다. 사단 칠정론을 비롯해 16세기를 화려하게 장식한 유학 논쟁의 중심에 이황과 이이라는 두 거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리학의 역사적 흐름을 100년 주기로 변화를 겪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면 13세기에는 성리학이 도입되고 수용되었던 시기다. 13세기 성리학이 도입되고 수용되고 14기에는 관학화, 국가에서 공인하고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14세기에 관학화해서 국가에서 공인하고 연구가 본격화되고 15세기에는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도학적 발전기였다.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도학적 발전기. 16세기에 이른바 사단 칠정론 논쟁기였다. 16세기에 사단 칠정론 논쟁기. 17세기에는 예학의 시대, 예를 중요시하는 시기. 17세기, 18세기에는 호락 논쟁,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 바라지 않은 마음의 본체가 선한가,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같은가를 둘러싼 논쟁기가 18세기 호락 논쟁기. 19세기는 위정척사라 해서 성학 이외의 천주교 사상을 사학으로 몰아 배격한 시기다. 사단 칠정론을 비롯해 16세기를 화려하게 장식한 유학 논쟁의 중심에 이황과 이이가 있었다. 16세기에 사단 칠정론 논쟁기에 이황과 이이가 존재했었습니다. 다음 논제는 악한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악한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성리학은 자연과 인간의 마음을 이와 기로 설정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마음을 이와 기로 설정했다. 성리학은 우주의 모든 존재는 절대적으로 선한 이와 선과 악이 섞여있는 기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절대적으로 선한 이와 선과 악이 섞여있는 기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이와 기가 있겠죠. 이 우주에 존재한 선한 보편성이 인간에게도 그대로 들어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성선설이 나오고, 한마디로 인간은 남에서부터 하늘의 이치를 성품으로 부여받았다는 성증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남에서부터 하늘의 이치를 성품으로 부여받았다. 성증리.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악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선설과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자는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자체로 순수하고 선한 것은 본연지성이고, 선하게도 악하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기질지성.
지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본연지성. 그 자체로 순수하고 선한 것은 본연지성. 선하게도 악하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기질지성. 본연지성은 이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기질지성은 이와 기가 합쳐져 이루어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질지성은 이와 기가 합쳐져 이루어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간성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한 면이 있다고 해도 탁월한 기질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의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질이 뭘까요? 모든 구체적인 사물은 이치와 함께 기운을 얻어서 생겨납니다. 기질은 모든 구체적인 사물은 이치와 함께 기운을 얻어서 생겨난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도 이치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이렇게 기운, 인간의 신체적인 면, 즉 육체를 바탕으로 생겨난 성품이 기질입니다. 기운을 바탕으로 생겨난 성품이 기질이다. 인간의 신체적인 면, 육체를 바탕으로 생겨난 성품이 기질이다. 그러니까 뼈와 살이 붙고 난 다음에 즉 형체를 갖춘 뒤의 인간 본성이다. 만약에 기질이 없다면 신체를 지닌 구체적인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신체를 지닌 구체적인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기질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기질 때문에 탁한 사람이 있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맑고 순수하고 똑바른 기질을 타고난 다음에는 현인이나 성인이 될 것이다. 반대로 흐르고 치우친 기질을 타고난다면 어리석거나 나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본성은 선한데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은 외부에 반응하기 전의 상태고 정은 외부에 반응한 마음의 상태다. 성은 외부에 반응하기 전의 상태, 성은 외부에 반응하기 전의 상태이고 정은 외부에 반응한 마음의 상태다. 성정. 성은 외부에 반응하기 전의 마음의 상태, 정은 외부에 반응한 마음의 움직임이다.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측은 수호, 사양, 시비의 마음은 순수한 선인 방면 사단이라고 하죠.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말합니다. 사단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사단, 순수한 선인 반면 칠정에는 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칠정은 인간의 본성이 사물과 만나면서 표현되는 자연적으로 감정으로 예에서 나오는 희로, 애, 구, 애, 오, 욕. 희로, 애, 구, 애, 오, 욕. 희, 기쁨. 로, 노여움. 애, 슬픔. 구, 두려움. 애, 사랑. 오, 미움. 욕, 욕망을 말합니다. 희로, 애, 구, 애, 오, 욕. 희로, 애, 구, 애, 오, 욕. 희, 기쁨. 로, 노여움. 애, 슬픔. 구, 두려움. 애, 사랑. 오, 미움. 욕, 욕망을 말합니다. 사단은 그 자체로 언제나 선한 것이고 칠정은 지나쳐거나 모자라면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은 사단은 이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칠정은 기에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주는 이와 기로 이루어졌는데 인간은 성과 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은 성과 정, 성은 본성이고 정은 마음의 움직임이다. 성은 그 밑에 또 본성은 인의 예지로 이루어져 있고 정은 마음의 움직임으로써 사단 칠정이 이루어졌다. 사단 칠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우주는 이와 기로 되어 있는데 이의 형성은 이는 성이고 성은 인의 예지다. 기는 정인데 마음의 움직임인데 정에는 사단 칠정이 있다. 앞에서 이는 우주의 만물이 근원이 되는 이치라고 했고 기는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같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자는 이와 기의 관계를 사람이 말을 타는 일에 비유했습니다. 인승마의 비유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에 해당하고 말이 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가 기를 타고 가는 것이죠. 이와 사람과 기, 말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그렇다고 섞여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이가 말을 기를 조정하지만 사람은 말이 없으면 어느 곳도 갈 수 없다고 봤습니다. 4단 7정 4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고 7정은 희노애구애오요 희노애구애오요 기쁨과 노는 노여움, 첫 번째 애는 슬픔, 구는 두려움, 두 번째 애는 사랑, 오는 미움, 욕은 욕망을 뜻합니다. 다음 논제는 말을 조종하는 사람은 운동을 한다고 봐야 하는가? 말을 조종하는 사람은 운동을 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 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이황과 이이도 이 문제에 몰두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보는 이와 기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황은 불상잡이고 이이는 불상리입니다. 이황은 불상잡이고 이이는 불상리이다. 이황의 불상잡은 이는 기하고 기는 비천하다. 따라서 이와 기는 섞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불상잡. 이는 기하고 기는 비천하다. 이의 불상리는 이와 기는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불상잡과 불상리는 그 자체로 대립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주자는 이와 기의 관계를 불상리임에서 불상잡인 것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이황은 후자에 이는 전자의 방점을 찍어둠으로써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이황은 이가 바라면은 변하고 움직임이 있는 이가 바라면은 기가 이를 따르고 기가 바라면은 이가 기를 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이기호발설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황이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4단은 이의 발이고 7정은 기의 발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는 기가 바라면 이가 탄다 라는 말은 맞지만은 이가 바라면 기가 이를 따른다는 주장은 옳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이황과 달리 이는 이와 기 둘 가운데 바라는 것은 오직 기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기 가운데 바라는 것은 오직 기라고 주장한다. 이런 이의 주장을 기발 이승일도설이라고 부릅니다. 기발 이승일도설. 이황의 주장은 이기호발설. 이가 바라면은 기가 따르고 기가 바라면 이가 기를 탄다는 것이 이기호발설, 대개 이황. 이의 주장 기발 이승일도설. 기발 이승일도설은 이와 기 둘 가운데 바라는 것은 오직 기라고 주장하는 것. 기발 이승일도설. 그러니까 이와 기를 혼동해서 말하면 안 된다. 불상잡은 이와 기를 혼동해서 말하면 안 된다. 불상잡은 이황은 이와 기가 따로 발동해서 호발이고 이와 기를 떼어서 말하면 안 된다. 불상리는 이는 기발입니다. 이와 기를 떼어서 말하면 안 된다는 불상리는 이의 기발이다. 운동성을 갖는 것은 이일까요? 기일까요? 우선 당장은 기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운동성이 없을까요? 이건 좀 고민스럽습니다. 사람을 말을 기라고 하는데 말을 조종하는 사람은 운동을 한다고 보아야 할지 아니면 해야 할지 운동을 한다고 보아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만약에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정신없이 존다면 말은 제멋대로 어디론가 갈 것입니다. 반대로 말을 타는 사람이 정신이 맑고 또 또렷하다면 목적지에 제대로 갈 것입니다. 결국 이 능동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이황과 이의 차이입니다. 이황은 이와 달리 이의 운동성과 차별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위에 놓고 4단 7정은
그 바라는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분명하게 구별했습니다. 이처럼 이왕은 이가 발해서 사단이 생기는 행동이고 기가 발해서 칠정이 생기는 행동이 따로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바라는 것은 오직 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가 말하는 것처럼 이가 능동성과 운동성이 없다면 사단을 어떻게 밖으로 표출하는 걸까요? 사단에서 나오는 행동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그림으로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황의 불상잡 강조에서 보는 호발, 이발, 사람을 사단으로 받고 이발, 이가 발하는 것을 사단으로 받고 기발, 말을 타고 간다 치면 기발, 말이라 보면 칠정이라 받습니다. 이황의 불상잡 강조에서 호발은 이발, 사람이 말을 타고 간다 봤을 때 사람을 이 발로 받고 기 발을 말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발은 사단이고 기 발은 칠정으로 받습니다. 그런 반면 이는 불상리를 강조했는데 기발 일도입니다. 기발 말을 일단 일도 같다고 봤습니다. 사단 칠정이 있는데 사단 칠정에서 전체가 칠정이고 그 안에 사단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왕은 사단과 칠정을 질적으로 다른 감정으로 봤습니다. 이에 비해 이는 사단은 칠정 중 좋은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사단 또한 기가 드러나서 이가 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닦는다 해도 그들의 공부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자를 깨닫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는 이와 기를 나누어 보려는 사람은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왕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이는 이를 평가절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가 위양보다 이에 대한 성리학의 전통적 관점에서 충실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구체적인 현상이나 사물이 아니라 형체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하나의 원리라는 것이 성리학의 전통적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형체와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곧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원리인 이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가 바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발만 인정하고 이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은 왜 이의 능동성을 자꾸 말하는 것일까요? 이의 말처럼 이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즉 이의 주도적 역할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죽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가 도덕적 주체가 되어 기에 근원을 둔 육체적 욕구를 통제하려면 이가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의 경우 이와 달리 형체와 움직임을 갖는 기가 바라기 때문에 다양한 현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의 특성이 제각기 다른 것은 기의 국한성 때문입니다. 기의 국한성, 특수성 때문이다. 이러한 이의 견해는 이는 보편성을 갖고 기는 국한성을 갖는다는 독특한 견해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보편성을 갖고 기는 국한성을 갖는다. 이의 독특한 견해. 이것이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막힌다. 이통기국 논입니다. 현실을 보면 모두 보편자인 이가 기라는 그릇에 담겨있는 모습입니다. 비유하자면 물을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모난 그릇에 담으면 모람하게 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모두 물입니다. 여기서 물은 보편성, 그릇은 특수성을 가리킵니다. 이에는 모든 사물의 특성이 제각기이지만 서로 다른 특성 속에 본체로서의 이가 내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면 인간이나 사물은 모두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통기국론은 이와 기가 서로 의존, 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화됨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가 이통기국론을 통해 이와 기를 모두 중시한다면 상대적으로 이황은 이의 종기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이와 기가 서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오묘한 결합을 이루면서 이기지묘라고 하지만은 이왕의 이는 기를 거느리고 장군으로서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고 오로지 명령을 내리는 존재입니다. 기는 이의 거느림을 받는 쫄병이죠. 이것을 이는 기하고 기는 천하다는 뜻의 이기기천이라고 합니다. 이기기천. 또한 이가 사단과 칠정 모두 기에 바란다고 한 반면 이황은 사단은 이, 칠정은 기가 바라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황은 불상잡에서 호발설, 주리, 이기, 기천, 이기, 이원론이다. 이황은 불상잡으로 호발설, 주리, 이기, 이천, 이기, 이원론. 이는 불상리로서 일도설, 주, 기, 중점을 기에 두고 이기지묘, 이통기국, 이기지묘, 이통기국, 이기이론론. 이황은 이기이원론, 주리, 리에 중점을 뒀으며 이는 이기이론론, 주기 사상입니다. 다음 논제는 마음 공부의 첫 시작, 도심과 인심의 문제. 마음 공부의 첫 시작, 도심과 인심의 문제. 태계와 율곡은 사단 칠정 논쟁과 관련해서 인간이 지닌 순수한 마음, 도심과 욕심 섞인 마음, 인심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순수한 마음, 도심과 욕심 섞인 마음, 인심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다. 이를 인심, 도심 논쟁이라고 합니다. 도심은 본성에 상하는 마음이자 하늘이 부여한 이치로서 순수하며 지극히 선합니다. 이에 비해 인심은 기질에 해당하는 마음으로 기운으로 되어 있어서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도심은 순수한 마음이니까 사단에 해당되고 욕심 섞인 마음은 칠정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즉 사단 칠정을 도심, 인심으로 말만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가 보기에 인심, 도심은 약간 차이가 다른 얘기입니다. 사단 칠정 논쟁은 한마디로 본성과 감정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본성과 감정 외에 이는 의지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사단을 칠정 속에 포함시킨 이의 마음 역시 인심과 도심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은 하나이므로 시작과 끝만 존재할 뿐이다. 예컨대 도심에서 시작해서 인심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인심으로 시작해서 도심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두 가지 경우에도 존재합니다. 도심에서 시작해서 도심으로 끝나고 인심으로 끝나서 인심으로도 끝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의지가 작용합니다. 정리해보면 마음이 움직이기 이전을 성으로 보고 마음이 움직이기 이전을 성이다. 마음이 움직여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정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정으로 봤습니다. 마음이 움직여 드러난 이후는 의다. 마음이 움직여 드러난 이후는 의다. 서경에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미미하니 정성을 다하고 한 가지에 집중해야 진실로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서경에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미미하니 정성을 다하고 한 가지에 집중해야 진실로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에 대해 주자는 인심은 사람의 신체적 기운에서 생기고 도심은 선천적인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심은 인간의 본성에 따른 것이므로 선한 것이고 육체적 기운과 욕망에 따르는 인심은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습니다. 인심이 위태롭다는 것은 인심이 인욕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인욕으로 흐른 뒤라면 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심과 인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왕 역시 인심은 실정이 되고 도심은 사단이 된다라며 주자의 주장을 따릅니다. 이에 대해 이인은 성현도 횡설수설할 때가 있다. 인심과 도심이 서로 작용을 하는 관계에서 인심도 잘 다스리면 도심이 되고 도심도 잘 풀어지면 인심이 된다고 봤습니다. 도심과 인심의 한계를 어떻게 보든 이언과 이는 모두 개인의 수양과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인간 본성 자체는 착하지만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욕심과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본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양과 실천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계 이황 율곡 2편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상 이황이 살인파를 이를 보고 홍구파를 기로 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황이 살인파를 이로 보고 홍구파를 기로 보았다. 그래서 이와 기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입장보다도 나눠서 보는데 강조점을 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는 어떠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황이 사단과 실정을 굳이 구분한 까닭을 군자와 소인을 뒤섞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옳은 일에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군자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며 남을 해치기도 하는 소인을 결코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가 이상이고 추상이라면 기는 구체적인 이상을 담아놓은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 기를 떠난 이상 이를 인정하지 않던 이인은 현실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현실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상 중국의 성리학과 조선의 성리학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상 중국 성리학자들이 이와 기를 통해 주로 우주 자연의 존재와 생성, 소멸 등의 문제를 탐구한다면 조선의 성리학은 주로 인간의 심성 문제, 특히 사단, 칠정과 인심, 도심의 차이를 해명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이황과 이인은 조선의 성리학에서도 다루지 못한 심성론에 관해 정교하게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중국의 성리학에서도 다루지 못한 심성론에 대해서 정교하게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조선의 성리학을 중국과 차별되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황과 이인은 중국의 성리학에서도 다루지 못한 심성론에 대해서 정교하게 이론을 전개했다. 세 번째 질문상 그렇다면 양명학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양명학은 어떤 양성으로 나타났을까요? 답변상 양명학은 우리나라에 16세기에 전래되어서 이단으로 배척되었습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조선 후기에 사회가 혼미한 양상을 보이자 강화학파를 중심으로 다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강화학파 광화학파는 현실 정치에서 소외된 학자들이 강화지역의 은둔의 양명학을 연구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시 허위와 가식으로 얼룩진 현실 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된 인간의 모습을 양명학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 문제의 판단 기준이 이미 주어진 법칙이나 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주체인 나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도 정제도는 하곡 정제도는 매 순간 사물과의 감흥 속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진리가 곧 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곡 정제도 매 순간 사물과의 감흥 속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진리가 곧 내 마음이다. 매 순간 사물과 감흥 속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진리가 곧 내 마음이다. 양명학에서 말하듯이 인간의 마음이 개개의 사물에 대한 독자적 가치 판단의 준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명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마음이 개개의 사물에 대해 도덕적 가치 판단의 준칙을 가지고 있다. 정제도는 조선에 전래된 양명학의 사상을 확립했다. 정제도는 조선에 전래된 양명학의 사상을 체계를 확립한 인물입니다.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의 사단 칠정론을 함께 하셨습니다. 태백산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